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원가 회계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원가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원가라고 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해를 해봅시다. 원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상품이라고 하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상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그냥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00원을 지급하고 내가 매입을 했습니다. 10,000원 지급하고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10,000원 주고 매입했다면 이 상품의 원가는 얼마짜리냐? 10,000원짜리인 거죠. 당연히. 자,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 원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매입 원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품을 10,000원 주고 매입했는데 이걸 내가 15,000원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은 15,000원. 매출 원가는 10,000원. 그래서 나는 5,000원의 이익을 남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건물을 내가 20,000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내가 직접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어놓은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 건물의 원가는 얼마짜리입니까? 당연히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이게 20,000원이죠. 20,000원. 자, 건물을 20,000원 지급하고 매입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건물의 원가는 자, 당연히 매입 원가고 20,000원 되겠습니다. 그죠? 20,000원이겠죠. 그 다음에 자, 제품을 제조하면서 총 10,000원의 자원을 사용하고 소비했다. 자, 이 말은 자,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품하고는 다르게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공장에서 만드는 재고자산이에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려면 재료도 있어야 되고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필요하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자원을 내가 사용하거나 또는 소비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자원을 사용하고 소비하는데 10,000원의 돈이 들어갔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제품의 원가는 얼마가 돼요?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제품을 매입한 게 아니죠. 내가 직접 만든 거죠. 그래서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건물을 아까는 건물을 매입했죠. 아까는 건물을 매입했는데 자, 이번에는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니고 직접 건설했다. 자, 건물은 제조했다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건물은 땅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건물은 건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건설. 건물은 건설하면서 총 20,000원의 자원을 사용 또는 소비했다. 자, 건물을 건설할 때도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건물 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고 그리고 그 건물 건설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많은 어떤 기계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전기도 필요하고 많은 자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건물을 건설하는데. 그래서 자, 이때는 자, 건물의 원가는 20,000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우리가 자, 건설을 했기 때문에 건설 원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원가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놓으시면 이해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거, 자, 보통 이제 영어로는 코스트라는 말 많이 쓰죠. 코스트. 원가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자, 재화 또는 용역을 얻는 과정에서 자, 희생된 자원을 화폐 가치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가 원가라고 합니다. 원가. 재화 용역을
얻는 과정에서 희생된 자원, 그 희생된 자원을 돈으로 표시한 것. 그것을 우리가 원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얻는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얻는 이란 말을 이제 흔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취득이란 말로 표현해요. 취득한다. 취득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일단 취득이란 말을 먼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희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재화 용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좀 쉽게 표현하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희생이라는 말은 자, 사용 또는 소비라는 말을 씁니다. 사용 또는 소비된 자원을 돈으로 표시한 거. 자, 그것이 이제 원가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화, 수많은 재화들 중에서, 자, 일단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어떤 계정 과목별로 한번 봅시다. 수많은 재화들 중에서 계정 과목별로 한번 보면 우리가 먼저 한번 상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상품, 개별 어떤 재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계 계정 과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품은 어떻게 내가 취득하게 됩니까? 매입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재화. 제품은 어떻게 취득하게 돼요? 제조하게 되죠. 딱 하면 건물. 건물은 어떻게 취득합니까? 건물은 봤지만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직접 건설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재화 중에서 회계 계정 과목별로 상품, 제품, 건물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제품, 건물. 그럼 여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 자, 일단 그것은 놔두고, 근데 결과는 원리는 똑같은 원리예요. 자, 재화, 상품, 제품, 건물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얻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취득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상품의 취득은 매입을 통해서, 자, 제품의 취득은 제조를 통해서, 건물의 취득은 자,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또 건설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상품을, 이걸 이제 바꿔서 말하면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또는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때 희생된 자원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매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매입합니까? 물론 자산끼리 교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매입할 때는 상품이나 제품, 뭐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매입할 때는 자, 일종의 이제 물물 교환 또는 교환을 통해서 매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입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화폐, 돈을 주고 지급하고 매입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을 할 때는 특별한 자원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용 소비한 자원을 화폐 가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죠? 그 자체가 그냥 돈으로 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매입할 때는. 그래서 이 매입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어요. 쉬울 수밖에 없다. 곧바로 돈을 주고 매입하니까. 원가 계산 이거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가 회계에서는 상품의 매입 원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원가 회계에서는. 그 대신 여러분들 회계 원리 같은 것을 배울 때 그때는 주로 뭘 다룹니까? 주로 상품을 매입하는 걸 주로 다루죠. 상품을 매입하는 거를. 그러니까 회계 원리 할 때는 주로 상품을 매입하는 거를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원가 회계에서는 주로
제품을 제조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설명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을 제조하는 거나 건물을 건설하는 거는 그냥 현금 주고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자원을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재료도 필요하고 사람의 노동력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또 토지도 필요하고 전기, 뭐 비품 등등등등 해서 제품 하나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사용 소비되는 자원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죠?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해요. 그렇게 많은 자원을 사용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는 얼마만큼 사용 소비했냐, 노동력은 얼마만큼 사용 소비했냐, 기계는 얼마만큼 사용 소비했냐, 이거를 일일이 다 측정해서 집계하고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만큼 제품의 제조의 원가는 당연히 상품의 매입 원가에 비해서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액에서는 이 중에서 뭘 다룬다?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이걸 다룰 수밖에 없다. 원가액에는 제품의 제조를 중심으로 다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가를 말할 때 좀 협의로 말하면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용 소비된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원가라고 말을 해요. 원가라고. 자, 그런데 원가의 범위를 좀 더 넓히게 되면 취득하는 과정을 지나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 그 과정에서 사용 소비된 자원도 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광의로, 넓은 의미로 원가를 말할 때.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원가의 정의는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제품의 제조를 중심으로 해서 원가에 대해서 배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재화 용역을 얻는다 하는 개념은 일단은 취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이외에 자,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서 사용 소비된 것도 원가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의 특징,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화 용역의 취득과 관련되어야 한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용 소비된 자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취득이라는 말은 아까 나왔죠? 자, 상품 등의 매입, 제품의 제조, 건물 등의 건설, 이게 다 취득의 방법이에요. 취득의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취득은 구체적으로 뭘 말을 하는 건가? 자,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의 개념이 바로 취득인 거예요. 취득. 자, 상품을 내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 그 상품을 매입해서 그 상품을 내가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바로 그 전 단계,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가 매입의 단계다 이 말입니다. 취득 단계다. 제품은 제조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제조를 통해서 그 제품이 완성되었다를 의미합니다. 완성되어서 품질 검사까지 통과되었다. 그래야만 판매할 수 있겠죠.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제조해서
품질 검사를 통과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가 바로 제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조, 즉 취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원가에서 말을 했지만 광의의 개념, 좀 원가의 범위를 넓히면, 자, 취득 단계를 넘어서 판매나 사용하는 과정도 우리가 원가라고 말을 한다. 판매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사용 또는 소비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원가라고 말을 해요. 단 원가라는 말은 쓰지만 이제 좀 다르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가와 비용이라는 말을 이제 혼용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득 과정에서 자, 사용 또는 소비된 자원이어야 한다. 자, 사용되거나 소비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원재료를 100원 주고 내가 매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들 때는 그 원재료 100원 중에 70원의 원재료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의 원가에는 100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70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자, 100원을 매입했지만 실제 제품을 만들 때 사용 소비된 것은 70원만 소비됐죠. 그래서 제품의 원가에는 70원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종업원의 노동력을 회사가 제공을 받고 20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렇다면 결국은 노동력은 이미 제공을 받은 거죠. 노동력은 이미 제공을 받은 것이고, 제공받고 나서 그만큼의 급여는 나중에 이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노동력은 이미 제공을 받고 그 받은 것을 200원을 지금 이제 지급한 거예요. 그죠? 노동력의 제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즉, 노동력이라는 자원을 이미 나는 사용, 소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에 제품의 원가에는 당연히 200원의 급여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노동력을 제공받기 전에 급여를 만약에 선지급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뭐 갑을 받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이 경우는 그럼 이때 만약에 선지급 받은 것이 200원이다. 그러면 이 200원도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냐? 그게 아니죠. 자, 이 경우는 아직 노동력을 제공을 받지 않았어요. 받기 전에 급여부터 먼저 200원을 준 겁니다. 내가 노동력이라는 자원을 아직 제공받지 않았다. 즉 사용 소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제품의 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공장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월 300원을 지급했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지급한 거죠. 공장 건물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 임차를 한 그 대가로 내가 300원을 사용하고 나서 300원을 뒤에 준 거예요. 이렇게 월 임차료를 후불로 준 겁니다. 한마디로 사용 소비하고 나서. 그럼 이미 공장 건물을 사용 소비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제품의 원가에 있는 임차료 300원이 포함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을, 자, 앞에는 4번은 임차를 한 경우고요. 5번은 내가 직접 건물을 매입한 거예요. 내 돈 주고 매입했습니다. 매입하여 사용을 하고 했는데 매입 원가가 3,600원이었다. 자, 매입 원가가 3,600원이었다. 그러면 아니, 매입하면서 3,600원을 줬으니까 그냥 3,600원을 원가에 바로 넣으면 되지. 자,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월 임차료는 월별로 나누어서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장 건물은 예를 들어서 공장 건물은 내가 공장 건물을 매입을 할 때 3,600원을 내가 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공장 건물은 뭐 한 달, 두 달, 또 뭐 1년 공장 건물을 쓰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장 건물은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 공장 건물을 사용을 하게 돼요.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공장의 건물을 만약 3년 동안 사용한다고 칩시다. 사용할 수 있다고 칩시다.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한번 이 매입을 할 3,600원을 줬다면 1년에 얼마만큼 사용하는 겁니까? 1년에 1,200원어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1,200원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이 해에는 1,200원의 감가상각비를 원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액법, 내용연수 3년, 잔존 가치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월별로 따지면 당연히 1,200원 나누기 12 해서 100원이 그 달의 원가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는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그 제품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월별로 계산을 하고 있죠. 자, 만약에 내역연수가 3년이고 잔존가치 0이고 정액법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요? 월 감가상각비는 자, 3,600원이었는데 3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1,200원 쓸 수 있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다시 또 월별로 나누면 나누기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는 그러면 공장 건물을 얼마만큼 사용하는 것이냐? 100원어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월별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에 제품의 원가에 포함시킬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다? 100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용 소비하면 되는 것인데 사용 소비의 대가를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든 현금으로 현금 지급을 미지급했든 상관없이 자원을 사용 소비했다면 무조건 원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원재료는 외상으로 매입을 하고 나서 그 원재료를 제품을 만드는데 썼다. 그러면 당연히 외상 매입을 했지만 그만큼은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원재료라는 자원을 사용 소비했기 때문에. 자, 급여를 미지급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력을 제공을 받고 즉 그 노동력을 사용 소비하고 급여는 미지급했지만 현금으로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만은 급여는 미지급했지만 이미 노동력이라는 자원을 내가 사용 소비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당연히 원가에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임차료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지급하지 않았느냐 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무관하게 그 자원을 사용 소비했느냐, 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자, 자원을 사용 소비했다면 원가에 무조건 포함시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가를 말할 때 자, 실제 원가, 예정 원가라는 말을 쓰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특히 예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좀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맛만 본다. 그냥 그 정도만 개념 정도만 본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이때입니다. 이때가 지금 현재다. 현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이전 시점, 과거 시점이다. 근데 지금 내가 뭘 하느냐? 원가 계산을 하는 시점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원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가 계산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는 자원을 사용 소비한 것은 이미 지금보다는 과거에
이미 자원의 사용 소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원의 사용 소비 시점은 과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미 자원의 사용 소비는 되었기 때문에, 사용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자원의 사용 소비 시점이 과거다. 이 말은 이미 사용 소비가 확정되었다. 실제로 사용 소비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원가를 우리가 실제 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원가. 다른 말로 이제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 이런 말도 씁니다.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과거를 말합니다. 그죠? 과거를 말하는 것이다. 즉 원가는 원가인데 이미 자원의 사용 소비가 과거에 끝났다. 실제로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가를 우리가 실제 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가라고 말하면 실제 원가를 보통은 의미하게 되는데 근데 원가에는 실제 원가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보다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 시점이 있다. 원가 계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니다. 그런데 자원의 사용 소비 시점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미래에 될 겁니다. 미래에 예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정되어 있다. 미래에 예정되어 있다. 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과거에 이미 자원의 사용 소비가 이미 끝났으면 이건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원의 사용 소비가 아직 되지 않고 미래에 될 것이다. 미래에 예정되어 있다. 미래에 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확정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사용 소비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원재료가 100원만큼의 원재료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는 100원 원재료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50원 원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발생한 거하고 지금 내가 예상하고 있는 거하고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가 계산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합리적으로 내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으로 예상 또는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직 실제로 사용 소비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상,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미래에 자원이 얼마만큼 사용 소비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래서 100% 확실하게 예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미래에 사용 소비될 자원을 내가 합리적으로 추정, 예상을 해서 계산하는 원가. 그것을 우리가 예정 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 원가.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객관식 시험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자, 원가는 과거 실제 소비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객관식에서 만약에 이런 문항이 있다면, 이런 보기가 있다면 이것은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원가에는 실제 소비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원가라는 것도 있지만 원가에는 예정 원가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자, 보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멸 원가와 미소멸 원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자, A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즉 제조 원가죠. 10,000원이라는 원가가 10,000원어치의 재료, 사람의 노동력 등을 사용해서 사용 소비해서 10,000원의 제조 원가가 발생했어요. A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데 몇 개를 만들었냐?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당 원가는 100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70개를 판매했습니다. 70개를 판매했어요. 그리고 판매가는 2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지만 매출액은 14,000원, 그죠? 그 다음에 한 개당 200원 판매했고 70개 판매했으니까 매출 원가는 한 개당 원가 100원, 그 다음에 70개 판매했으니까 매출 원가는 7,000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7,000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자, 제품이라는 자산은 지금 내 창고에는 이제 한 개당 100원짜리였는데 30개 남았기 때문에 제품은 창고에 3,000원어치 남아있다. 자, 여기까지는 자, 여러분들하고 이미 자,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가회계의 재무회계적 성격이라고 하면서 자, 이 동일한 내용을 봤는데 자, 그래서 제조 원가 10,000원이 판매분은 7,000원으로 미판매분은 3,000원으로 이렇게 배분된다. 자, 이렇게 설명했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제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품으로 계속 남아 있는, 제품이라는 자산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제품이라는 자산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품 자산의 원가는 판매하기 전까지 원가는 미소멸 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조하고 나서 제품을 제조하는데 10,000원이 들어갔고, 그죠? 10,000원이 들어갔고, 그 10,000원의 제조한 그 제품을 나는 아직 판매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하기 전까지는 그냥 미소멸, 소멸한 거 없잖아요. 그죠? 창고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미소멸 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매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판매를 하게 되면 지금 아까는 100개 만들어서 몇 개를 팔았어요? 70개를 판매했잖아요. 그죠?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창고에서 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100개 전부 다 미소멸 원가였어요. 근데 판매를 하게 되면서 70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판매가 되었죠. 70개가 판매되었다. 즉 내 창고에서 빠져나갔고 일단은 더 이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 게 아니에요. 내 자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판매해버렸으니까. 70개만큼은 내 자산에서 소멸한 겁니다. 그죠? 남아있는 건 몇 개만 남아있어요? 30개만 이제 남아있게 돼요. 100개 있었는데 70개 판매하고 이제 30개만 창고에 남아있게 돼요. 30개는 아직 미소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70개는 내 창고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내 자산이 아니다. 소멸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 원가는 얼마? 이게 한 개 100원이었고 70개니까 7,000원만큼은 소멸 원가가 되는 것이고 이건 한 개 100원이었고 30개니까 3,000원만큼은 미소멸 원가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소멸 원가는 이제 뭐로 표시가 돼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표시가 되죠. 미소멸 원가 3,000원은 제품이라는 자산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자, 제품이 판매되면 그것은 바로 자산이 소멸한 것이다. 자, 그러면 소멸될 때, 그때, 즉 판매되었을 때 그때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비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소멸 원가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미소멸 원가 또 설명을 했고요. 자, 이상 우리가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